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도 교육청 학부모 연수 전문 강사 성유미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경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6학년에서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기르시는 6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한 1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럼 이렇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5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자기 돌봄 역량이에요.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딱 굳건히 기둥을 세워놔야 그 위에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학교랑 협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부모들이 키워줄 수 있다. 오늘의 강의도 이 발달 단계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중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돈 쓰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길러야 되는 경제 습관, 요거는 부모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집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돈이 없으면 노는 것도 불가능하다. 친구랑 돈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축구 운동장에서 하죠. 목말라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 먹어야 돼요. 그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곳 자체가 돈을 쓰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놀러 나가서 한 3, 4만 원 금방 쓰고 오는 거예요. 여학생들 올리브영 갑니다.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면 뭐 또 몇만 원은 금방이잖아요. 그게 노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하게 미끄럼틀 타고 놀고 이제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필요한 돈 나왔으니까 부모님들이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의식주 당연히 제공해줘야 돼요. 우리는 나왔으니까, 부모니까. 근데 받는 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이건 가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해주는 게 당연해요. 근데 받는 아이들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건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해주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거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 어떻게 알려줄까?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들이 벌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혹은 뭐 아르바이트 해서 내가 내 돈을 스스로 벌어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결국은 스스로 벌어보게 세팅을 해야 해요. 일단 어릴 때의 경제 개념은요, 놀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병원놀이, 시장놀이, 은행놀이 이런 거 다 하고 자랐죠, 아이들. 그러면서 아,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돈은 은행에 저금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서비스, 치료죠.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제 활동을 보면서 또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버는 거구나를 배웁니다. 근데 부모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맨날 긁는 것만 보여줘. 카드를 막 긁기만 해. 그럼 애들은 돈은 긁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 뭐 일자리에 가서 아빠, 엄마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습, 뭐 자영업을 하시면은 그 자영업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입니다. 돈을 벌어서 쓴다라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번 다음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버는 걸 보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돈은 어디서 뚝 떨어지고 쓰는 것,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더 많은 경험을 접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하는 활동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미취학 때문에 내가 나도 우리 집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집안일, 작은 집안일을 아이에게 일단 맡겨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나도 우리 집에 기여하는 존재감,
이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게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난 것 이상으로 난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알고 올바른 가치관,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미취학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친구와 관계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용돈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돈을 이렇게 줄 건데 정기 용돈과 보너스 용돈, 즉 그냥 받는 용돈과 추가로 더 벌 수 있는 용돈을 합쳐서 용돈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용돈 기입장 써야 합니다. 꿈 저축,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차근차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축을 초등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로소득. 근데 누군가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계속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저축, 투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생 때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이게 꼭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충동적으로 원하는 걸까? 이거를 먼저 구분하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사기 전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3초 동안 생각하는 그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건 습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비 습관을 계속 현명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쓰기 전에 버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이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돈 귀한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벌써 이제 1월 초면은 졸업하잖아요. 그쵸?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친구들과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해요. 돈을 통제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내 주관이 없으면 이 통제가 안 돼요. 친구들이 다 돈을 쓰는데 나 혼자 돈을 못 쓰는 이 상황이 가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오가 아니라, 그건 가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관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질러, 이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나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 나 갖고 싶은 게 있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연습. 이건 이제 저축이나 투자. 초등 때부터 계속 습관이 길러지는 부분이에요. 사회에 나가면 너희들을 평가하는 거,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시험 성적이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아. 뭐가 평가되냐면 우리는 신용 점수가 나의 평가가 됩니다. 그쵸? 신용. 세상이 나를 얼마나 믿느냐예요. 뭘 믿냐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게 신용이거든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그 재산이죠. 확실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 아니면 이 사람의 교육 수준, 자격증 이런 걸로 신용 점수가 판단이 됩니다. 그게 학창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와 약속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얼만큼의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기술,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가,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공부야. 고등학교에 갑니다. 독립을 준비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벌써 지금. 빠른 아이들은요, 벌써 서울 자취방 알아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미 수시 결과가 나와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했다 그러면 19살, 20살에 그냥 바로 독립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야생에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생에서 잡아먹히지 않을
나를 지키는 방법. 나는 법의 보호를 받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모르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계약서 읽는 법. 가자마자 자취방 계약을 해요. 내가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을 하면 정말 사기 많이 당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애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투자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동아리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나와요. 나는 인생 한 방이지. 그러면서 막 얼마 있는 이 투자금 막 몰빵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라는 거를 바로 깨닫게 돼요. 나의 투자 스타일을 이해하고 나 스스로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투자 기준. 안 그러면은 사회초년생들 돈이 없잖아요. 근데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해요. 경제 개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서는 한 달 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그게 그냥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인 이후 진짜 본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소비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소비하는 연습, 그리고 종잣돈 모으기,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몇 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 초년생 때의 그 몇 년이 30년 뒤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 몇 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액으로라도 꼭 저축, 투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 시작하고요. 투자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게 하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강의도 좀 듣게 하고, 그래서 경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건 뭐 경제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배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돈 공부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돈 이해하기, 아까 유치원 때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벌기, 번 다음에 모으기, 쓰기가 나가는 거예요. 벌고 모으고 쓰고. 근데 우리 아이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떤 거예요? 쓰는 거. 쓰기 전에 앞에 거쳐야 될 단계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쓰기 먼저 배운다? 그러면 애들은 이 앞에 단계 싹 다 건너뛰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나중에 배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앞에 단계를 거쳐서 쓰기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모으기 다음에 쓰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습관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요, 돈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월급 통장에서는 뭐를 하냐면, 월급이 들어왔다가 고정 금액들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 내용돈, 육아비는 변동 지출이죠. 변동.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조금 아끼면 줄일 수 있는 변동 지출이에요. 예비비는 뭐냐면은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축의금, 장례식장 조의금, 명절 비용, 그 다음에 누구 생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보통은 변동 지출이죠. 예를 들면 요런 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쭉 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뭐뭐뭐뭐를 어떻게 지출을 하지? 각자 생일 짝짝짝 한번 넣어보시고, 명절, 방학 동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세금 나가는 일정,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대략 우리 집 1년 생활비 중에서 고정이지만 고정이 아닌, 그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얘를 더해 봅니다. 1년을 다 더해봐요. 그러면 엄청 목돈이 생겨. 요것만 했는데도 거의 뭐 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12로 나눠요. 그러면은 한 달 평균이 나오죠. 이거를 만약에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나오면 그거를 월급 받아서 예비비 통장으로 적금 붓듯이 미리 이렇게 이체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 통장에는 계속 그 금액이 쌓여갈 거잖아요. 거기서 결혼기념일날 선물 드리고, 어버이날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통장을 건드리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는 영향이 없어요.
평소에 미리미리 요것들을 이체를 해놓자. 적금 붙듯이. 그러면 어른들은 통장을 쪼갰잖아요. 애들은 뭐를 하냐면 저금통을 쪼개는 거예요. 자, 저희 집 둘째가 사용하고 있는 현실 저금통이에요. 진짜로. 지갑, 이거는요 쓸돈, 소비, 저축, 투자, 기부, 그리고 아까 예비비. 우리 어른이랑 똑같죠? 이렇게 저금통을 분리를 해서 용돈 받는 날 저금통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쪼개서 넣는 거예요. 받자마자 바로 저금. 선저축이죠. 아까 전에 지출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요 지갑만 들고 다니면서 쓰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일단 용돈 받으면 저축하는 거구나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용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용돈을 받아서 지갑과 저금통에 나누어서 넣잖아요. 이 다음에 은행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금통이 꽉 차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은행으로 적금에 옮겨요. 그리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주식 펀드에 옮겨가지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굴려주시는 겁니다. 투자는 내 꿈을 위한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기부를 하던지 한 달에 한 번씩 기부를 하던지 이거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기부 저금통을 운영할지를 정하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 원래 뭐 했어요? 받아서 쓰고 요거 위에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이들의 돈 관리 역량이 확 커지는 방법, 통장을 쪼개는 순간 그게 가능해집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습관.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용돈 받을 때마다 쪼개고 받으면 쪼개고 계속 그걸 반복한다. 똑같은 행동을. 그러면 결국 습관이 되거든요. 예산 내에서 아이들에게 연습하는 거를 하나 알려드리면 주말 여행, 보통 이제 주말에 나들이 같은 거 가잖아요. 그 예산을 딱 정해서 애들한테 주고 네가 계획 세워보라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 타고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차를 끌고 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갈까? 근데 차를 끌고 가면 엄청 막힐 것 같고 주말에 또 주차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예산이 10만 원이었는데 주차비로 막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 한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편의점에서 1+1을 사가지고 갔어. 과자하고 음료수. 왜? 거기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놀이공원 안에서 파는 거는. 미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가자. 가서 이제 입장권을 사야 되는데 동물원 입장권, 리프트카 타는 리프트카 탑승권 다 따로 사면 좀 비싸. 우리 세트 상품을 사자. 그래가지고 입장권과 리프트카 그리고 코끼리 열차가 세트로 되어 있는 그 표를 3인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꼭대기에 리프트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호랑이부터 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뭐 이 수달인지 해달인지 이것도 보고 동물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제 옆에 개울가가 있어서 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예산 10만 원으로 알차게 놀았어요. 야, 얼마 남았어? 물어봤더니 2,000원 남았대요. 자, 남은 2,000원으로 뭐를 했을까요? 남은 2,000원으로요. 얘는요. 솜사탕 2,000원을 사 먹었어요. 이날 하루 10만 원으로 세 식구가 너무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수없이 줬습니다. 예산을 딱 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아까 예산 정하자 했잖아요. 생활비 얼마다, 교육비 얼마다. 이 예산 안에서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고민하는 환경. 그게 현명하게 돈을 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요거는요. 용돈 사용 계획표와 용돈 계약서예요. 요거 나중에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얼마라는 용돈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쓰는 돈이 아니죠. 아까 우리 쪼갰잖아요. 소비, 저축, 투자, 기부. 그래서 소비, 저축, 투자, 기부로 이렇게 쪼개요. 각각 쪼갠 거의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웹툰 작가가 꿈이니까 일단 아이패드 사는데 돈을 모아볼래. 이렇게. 그리고 프리스타일로 나는 이렇게 용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용돈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용돈에 포함된 의무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에 가면 내가 맡은 임무가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세요. 너는 주 2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설거지를 해. 우리 가족이 다 나눠서 배분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청소, 네 방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맡은 집안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밥 시간 외에 간식비는 네 용돈에서 한다. 그러니까 용돈으로 할 것과 용돈 외에 부모님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딱 구분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네 용돈으로 해결한다. 오늘 네 할 일 하면 네 공부할 거 다 하면 엄마가 1,000원 줄게. 내일도 1,000원 주고 모레도 1,000원 주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끈기 있게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해냈을 때 거기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차라리 크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모아서. 그게 아이들에게 학습을 보상하시는 방법입니다. 노력 용돈이에요, 얘는. 여기 적어놓는 거는요, 꼭 세 개 안 적어도 돼요. 더 많이 적어도 돼요. 엄마 흰머리 뽑기, 안마하기, 뭐 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놓으시고 상방은 뚫려 있어. 다만 네가 노력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돈을 쪼개서 이름 붙인다. 두 번째 습관은 예산 안에서 쓰는 연습을 한다. 세 번째는요, 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사를 읽는 거, 신문 기사를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요약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3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한 줄 덧붙이세요. 그렇게 연습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는 안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좋은 이런 거, 주니어 생글생글, 이건 초등 때부터 볼 수 있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생글생글 팀 매일경제는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오른쪽 걸로 가셔도 되고, 아직은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러면은 주니어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 주니어 생글생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딸려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점에 자주 들르는 거예요. 가까운 서점이 있다 그러면 손잡고 주말마다 한번 가보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가세요. 주기적으로. 우리 나들이 갈 때 아니면 뭐 시내 쇼핑 갈 때 서점에 잠깐 들르는 거예요. 가서 뭐를 하냐면요, 베스트셀러 코너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코너도 살펴봐요. 책의 위치가 계속 순위도 바뀌거든요.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바뀌는 게 눈에 보이겠죠. 틀린 그림 찾기 해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고 밑에 있던 건 사라졌네. 이런 거.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그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서점에 반영이 되고요. 특히 경제 경영 코너에 가면 어느 날은 비트코인 책으로 쫙 깔렸다가 어느 날은 부동산 책으로 쫙 깔려요.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 책으로 막 깔렸다가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트렌드가 딱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가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여기까지 왔어요.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돈을 쪼개서 이름을 붙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 안에서 쓴다. 세 번째는 경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록을 하자. 우리가 신문 읽는 거 이런 것도 기록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뭔가 어디서 뭐 만들어 오는 거, 글 쓰는 거 다 기록해 두세요. 그게 생산자가 되는 길이고, 내가 하지 않는 어떤 활동들도 다른 사람
생산자는 어떤 생각으로 저 일을 하는 걸까 계속 생각하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왜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습관으로 잡아주시는 거야. 이러려면 애들한테 이걸 딱 던져주고 자,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이렇게 살까요? 그러지 못해요. 요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찔러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엄마 말을 듣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엄마 말이 통할 때,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황금 기간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요. 엄마랑 얘기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용돈 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겨울방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아의 최종 목표가 결국은 자립이잖아요. 자립. 애들 키워서 서울대 보내기, 이게 우리 목표는 아니죠.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거,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립의 관점에서 경제교육은요, 돈을 잘 버는 법, 돈 모아서 부자 되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경제교육을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 그리고 생각의 범위, 모든 걸 넓혀주는 자립의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이루어 가는 것도 포함이고, 아이의 진짜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항상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20살이 되는 순간 집에서 내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도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책 추천 드릴게요.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 그리고 얘는 악동 뮤지션이에요. 악동 뮤지션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한 책. 그리고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 책 3권 이번에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악뮤 같은 경우는 애들도 다 아는 가수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읽을 수 있고요. 오른쪽 책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저자가 중학교 때까지 놀았대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읽으면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부모님들이 좀 읽으시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 그릇이다. 요 그릇을 넓혀주는, 그릇을 키워주는 교육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스스로 먼저 중심을 딱 잡고 그 위에서 아이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중학생들의 특성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문화, 아이와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진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집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대화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지도가 가능해요. 대화가 돼야 지도가 될 거잖아요. 지도를 하고 학교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여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시고, 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한 양육 교육 진짜 많거든요. 참여하시고 선생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길을 싹 닦아놓고 진짜 꽃길만 걸어가게 하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꽃길만 걸으면 갑자기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이들 스스로 그거를 헤쳐가는 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국 속담인데, 진짜 훌륭한 선장은, 뱃사공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길러진다 라는 거잖아요. 유능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런 풍랑을 헤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해서 너무 목숨이 위험할 정도만 아니라면 넘어지는 기회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한 만큼 더 성숙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가볼게요. 학부모 가이드북이라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영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부모님들이 읽고 챙겨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특성, 그때마다 해야 되는 활동들, 엄마가 챙겨야 되는 것들을 다 가이드북에 담아놨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이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PDF 요거 QR 들어가시면 7개 목록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니까 요거 2개 다운 받으셔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체크리스트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저것 하면서 육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부모 가이드북 PDF 다운받는 데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